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함께 살 집을 내 손으로 직접 지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집을 지으려면 시간과 돈이 필요하지만 법을 짓는 일은 지금 당장 무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법을 국민이 직접 짓는 온라인 입법 세상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손정입니다. 제가 지금 집 얘기를 시작했는데 변호사님은 뭐 물론 지금 사시는 집도 훌륭하고 뭐 행복이 넘치겠지만 누구나 가슴 속에 자기의 어떤 그림 같은 집 한 채를 품고 살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마음속에 품는 드림하우스. 네, 일단은 마당이 있어야 돼요. 마당 있는 집 좋죠. 네, 일단은 텐트를 칠 수 있어야 되고 텐트 치고 그리고 바베큐를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강아지를 키워야 됩니다. 드림하우스예요. 사실 뭐 저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마당이 있는데 뭐 그냥 마당이 아니죠. 뭐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수영장이 쫙 이렇게. 더 고급인데요. 이거 수영장은 우리나라에서 비쌉니다. 고급이에요. 네. 그럼요. 예, 수영장이 이렇게 뭐 동글동글하게 네. 이렇게 펼쳐져 있고 왜 우리가 보는 그 어떤 외국의 그 대저택들 그런 거 있고 또 뭐 농구 코트 하나 있고. 그거 꼭 만드셔서 저 꼭 초대해 주셔야 돼요. 예. 꼭 불러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네. 일단 제가 꿈을 많이 꾸는데 일단은 지금 접어놓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집 모양이 어떻든 많은 사람이 원하는 행복한 집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바로 온 가족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집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리 식구 남 눈치 보지 않고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집이 우선이겠죠. 2022년 2월에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요. 무주택 미혼 청년의 약 80% 정도가 내 집 마련을 간절히 원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결과 같습니다. 미혼이라도 혼자 산다고 해도 아무래도 집이 있으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훨씬 집중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집을 마련한다고 결혼을 미룰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가지는 내 집 소망. 문제는 그 당연한 소망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다는 거죠. 소망은 간절한데 기대치는 높지 않다. 역시 집값 부담 때문이겠죠?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청년 중에서 81% 정도는 집을 마련할 때 부모님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건상 10년 내에 집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대답한 청년도 무려 67%나 됐습니다. 사실 그런 소망과 기대치와 현실적인 벽은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가장 든든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우리 집인데 세상에는 바로 그 집 때문에 속상하고 초조하고 간절한 사람 참 많습니다. 집을 찾는 사람들의 얘기도 있고 반대로 사람을 찾는 집의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10년의 약속입니다. 변호사님 10년 후에 이루고 싶은 소망, 뭐 자녀분의 꿈 말고 변호사님 본인의 꿈 뭡니까? 10년? 글쎄,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뭐 은퇴하고 멋진 파이어족으로 살고 싶다? 네, 사실 놀고 싶습니다. 놀고 싶습니다. 10년 뒤에는 사실 돈 안 벌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법조계에 있으시면 법무부 장관 손정혜 이거 아니에요. 그럼 무서운 거는 저한테 시키지 마시고 저는 무서운 거? 공식적인 입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 그 개인 의견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10년 후에 이루고 싶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러면 조우정 씨는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놀고 싶지 않습니다. 더 간절하죠. 저는 파이어족 말고 10년 후에도 여전히 방송을 하면서 예? 나름 뭐 제가 뭐 프리랜서지만 그 정년을 나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송혜 선생입니다. 가늘고 길게 너무 기십니다. 제 롤모델입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네.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 국회 방송도 제가 2050년까지는 하고 싶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화이팅! 파이팅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청원 10년 후가 아니라 10년 전에 품었던 꿈에 관련된 사연에서 시작됩니다. 10년 전에 품었던 꿈이 이루어졌다면 참 축하드릴 일인데요.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청원을 올리신 걸 보니 안타깝게도 꿈을 이루시지 못한 것 같아요. 자, 과연 10년 전에 품은 꿈이 어떻게 됐는지 청원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의 가장 큰 소망은 내 집 마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부터 청약저축에 가입한 결과 17년 만인 지난 2006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당첨돼 팔순 부모님을 모시고 하루하루 살고 있는 무주택 서민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다 보니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내 집 마련의 꿈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10년 전 최초 분양 당시 철거민,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 등 대부분 취약계층인 임차인들은 10년 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정부 정책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차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LH가 제가 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을 현 시세 감정 평가 금액으로 정해버린 겁니다. 그 가격대로 분양을 받으려면 억대의 빚을 져야 하고 대출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입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집에서 나가라니요. 집 없는 서민으로 사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다급한 심정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라는 청원을 남기셨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어떤 제도인지 공공임대주택은 알겠는데 그 앞에 10년은 왜 붙은 것인지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제도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쉽게 말해서 당장 목돈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살다가 정해진 기간이 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그 집을 분양받는 제도입니다. 그야말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적의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993년부터 건설이 시작된 5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이른 그대로 5년 동안 공공주택을 임대해서 살다가 5년이 되면 미리 정해진 계산법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을 지불하고 자기가 살던 집을 우선 분양받게 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04년에 도입이 됐어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집을 분양받기까지 10년 동안 임차인으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LH공사가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다가 2009년 판교 신도시 6천 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마련한 공공택지 내에 10년 임대단지를 대량으로 분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수도권 5만여 가구, 전국 12만 가구가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 중이고 약속된 10년이 다 된 2019년부터 차례로 임차인들을 우선으로 분양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사실 들어보니까 무척 좋은 제도인데 대부분의 서민들은 10년 동안 돈을 모아서 내 집을 사기는커녕 그 10년 동안 임대계약 연장하면서 이사 다니고 하는 것만도 벅차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마련한 이 공공임대주택에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임차인으로 살다가 10년 후에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 살던 집을 분양받는다. 그러면 내 집 마련의 꿈까지 이루는 거니까 생각해보니까 처음 공공임대주택 신청해서 당첨되기가 조금 경쟁이 치열하고 어렵긴 하겠네요. 그렇죠. 정부가 최선을 다해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해도 늘 수요보다는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청원인도 무려 17년이나 꾸준히 청약을 부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성공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꿈에도 그리던 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성공, 10년 후 자동으로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이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는 분양 전환 가격. 즉 10년 동안 임대해서 살던 집을 임차인이 얼마에 사야 하느냐를 놓고 갈등이 빚어진 겁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사업의 주요 관계자는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택지화 자금으로 공공주택 건설을 마련한 정부, 그 공공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분양까지 진행하는 임대사업자, 그리고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 당연히 이 사업이 최대의 관심사는 임대로 살던 집을 분양으로 전환할 때 그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입니다. 자연스럽게 두 가지 기준이 떠오르겠죠. 공공주택을 짓는 데 들어간 건설 원가, 그리고 임대 기간이 끝난 후 분양이 시작될 때의 주택 감정가. 먼저 시행된 5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건설 원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값을 분양 전환 가격으로 정해서 공급자도 적정 이윤을 얻고 입주자도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앞선 5년 공공임대주택과 분양가 산정 방식이 달랐습니다.
현행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에 대해 분양전환 시점 및 거래 시세에 따른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상한선을 정한 것 같지만 현실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고려한다면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은 그곳에 살던 임차인들의 경제력으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 분양 우선권을 지고도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속출할 우려가 생긴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10년만 기다리면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집을 분양받을 줄 알았는데 법이 정한 분양 전환가 기준대로라면 집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분양가를 본인들이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그래서 청원인을 포함한 많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10년 공공주택도 앞선 5년 공공임대주택처럼 10년 전 건설 원가와 분양 시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 정도로 개정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고려하면 어려운 일이죠. 10년 벌어서 10년의 집값 상승분을 따라잡는다는 거. 이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에서 국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달라고 건의안을 낸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중위권 도시 근로자가 20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의문인데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한다는 가정이 이게 가능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때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닐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10년의 꿈을 왜 이루기 힘들게 됐는지가 확 와닿고 하는데 실제로 법 개정 움직임은 없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혜재 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실제 입주할 서민의 현실에 맞게 조절하자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최근에도 이와 관련해 정부와 LH 그리고 감정평가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좋은 개정안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어서 와, 빈집은 처음이지? 변호사님, 어서 와, 빈집은 처음이지 라고 만약에 초대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초대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약간 선뜻 들어가기는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초대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빈집이라서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겁니까? 조종 씨가 초대를 하면 달려가죠. 근데 그게 아니라 빈집이라면 왠지 좀 그래요. 무섭기도 하고. 무섭다. 그래요. 근데 이제 둘러보고 마음에 들면 그냥 내가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살 수 있어요? 흉가나 폐가가 아니고 그냥 빈집. 네. 뭐 자신 있게 추천하시니까 또 워낙 깔끔하고 섬세하시잖아요. 그럼요. 미니멀리즘. 괜찮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둘러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면 좋은데 저도 못 가본 집입니다. 음? 어떤 분이 근데 열정적으로 이 빈집들을 홍보하고 계시거든요. 빈집으로 초대하는 청원 소개합니다. 시골 마을 빈집에 사람이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 소멸될 지방 도시, 젊은이들이 없는 농어촌, 폐교되는 시골 학교. 이웃나라 일본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시골에 흉가로 변해가는 빈집들이 늘고 있어 큰 문제입니다. 고향을 지키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도시에 사는 자식들은 언젠가는 돌아가 살겠다며 그 빈집을 팔지 않고 방치합니다. 사람의 온기가 끊긴 집은 금세 흉가로 변하죠. 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빈집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시골로 이사 온 집이 30가구가 넘습니다. 곳곳에서 귀촌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만 빈집 활용에 관해서는 국가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도시 소멸, 지역 불균형, 농어촌의 위기, 이 모든 문제를 시골 빈집 활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과 함께 시골의 빈집 실태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또 정말 좋은 청원을 해주셨네요. 네. 저도 시골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부모님 세대가 돌아가시면서 빈집이 급속도로 늘어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농촌 쪽에 젊은 사람이 없어요. 가장 막내가
막 60대 환갑 넘으시고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됐으니까 이제 서서히 그 여파가 빈집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거겠죠. 실제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9년에 농촌의 빈집 실태를 조사했는데 총 55,750호의 빈집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런 한편 한국전력은 매월 전기를 10kWh 이하로 사용하는 집을 빈집으로 구분하는데요. 이 기준대로 하면 2019년 농촌의 빈집 무려 26만 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농촌에 이제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주민들의 어떤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농촌에는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방치했을 때 1급 발암 물질인 이제 성면에 노출되는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위생적으로도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이제 투척하거나 아니면 이제 야생동물이 서식하면서 오물이나 이런 좀 위생적으로 안 좋은 유해 요인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관적으로도 보기 안 좋기 때문에 농촌을 방문하는 뭐 도시민들에게도 조금 이제 농촌 방문을 좀 이렇게 뭐랄까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집들이 늘어갈수록 마을 전체에 슬럼화가 진행되면서 또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요. 마을 전체의 치안이나 삶의 질도 위협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사람이 살지 않을 거면 집을 헐고요. 그 공간에 뭐 창고, 뭐 농지, 쉼터 뭐 이런 거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아, 그렇기는 한데요.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촌 주택 수는 전체 주택의 21.55%에 불과하지만 전국 빈집의 51.43%가 농촌에 분포해 있습니다. 더구나 농촌의 빈집은 특정한 곳에서 발생하기보다 농촌 지역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말하자면 농촌, 어촌, 평지, 산지 가릴 것 없이 우리의 시골이 빠르게 공동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빈집 중에서 철거해야 할 빈집이 69%, 활용 가능한 빈집은 31%로 철거형 빈집이 2배 이상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철거가 필요한 빈집 중에서 소유자가 철거에 동의한 비율은 24%에 불과해 상당수의 빈집이 폐가로 방치돼 있는 형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농촌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철거가 어려워서 굉장히 많은 빈집들이 방치돼 있다는 거죠. 농촌이 한참 사람들로 북적일 때도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빈집도 늘어가고 폐가로 방치되고 또 동네가 을씨년스러워지면 귀농은커녕 고향을 지키며 사시는 분들도 떠나고 싶어질 것 같네요. 충북 증평군 중리라는 마을에는 원래 15채 정도의 빈집이 있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 집들을 모두 정비하고 그 자리에 귀농인의 정착을 유도할 임대주택을 마련했습니다. 귀농이나 귀촌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6개월 또는 1년 동안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농촌 생활 적응기를 갖도록 했는데요. 그 결과 골칫거리였던 마을 빈집터가 귀농의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이웃을 불러 모으는 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을 개발하면서 빈집, 그 흉물스러운 빈집을 갖다가 헐고서 귀농인의 집을 조성했어요. 귀농인의 집을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6동을 조성해가지고 그건 마을 자체에서 한 거예요. 빈집 싹 다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빈집 없는 마을이에요. 여기 와서 도시민들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살면서 주민들 성향이라든가 또 토지 이용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걸 진짜 만족하게 하고 이 주민들의 그 삶의 질이 올라갔죠. 농림축산의 거기 국회의원들이 오시면 저희 마을에 오시면 아마 많은 것을 보시고 또 입법 농촌 그 사라져가는 농촌 그걸 살릴 수 있는 그 입법을 아마 가능할지도 몰라요. 귀농의 집으로 부활한 농촌의 빈집. 야, 이거는 정말 기발합니다.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이 귀농이 집에 생활했던 사람 중에 영구 귀농을 결심한 분도 많다고 해요. 네. 무엇보다 마을 주민 모두가 빈집을 방치하지도 포기하지도 않고 마음과 힘과 지혜를 모은 결과여서 더 뜻깊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이제 빈집 정비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는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에 이제 법을 만들어서 특정 빈집이라고 하는 안전, 위생, 생활환경 그리고 이제 뭐 경관상 위해한 그런 빈집에 대해서 신고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21년에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빈집 실태 조사랑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이제 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도적 기반은 구축은 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그 인식이 있어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 틀에서 정책을 이제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예산 지원 같은 사업 지원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빈집 관련된 현황 정보를 제공을 하거나 좀 혹은 일부 거래 기능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농식품부와 국토부, 해수부 이렇게 좀 협력하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법 개정 그리고 세금제도 개편 이렇게 좀 두 가지 틀에서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오늘은 집과 관련된 입법 청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마음속에 집을 그리며 시작한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집은 늘 한자리에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들이 우리에게 꿈도 주고 실망도 주고 기다림이나 그리움이 대상이 되기도 하는 청원들을 접하면서 집이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면요,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정성을 다해서 집안 대청소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뭐 결론이 온 가족 대청소로 간다. 과연 가족들이 좋아할까요? 해야죠. 좋아할 겁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예. 자, 집이 사실 돌,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지만 거기에 사람의 손길과 정성이 더해지면 새로운 생명력을 얻기도 하고, 반대로 사람의 온기가 끊어지면 그 집의 생명도 함께 사라지곤 하죠. 국가와 지자체의 주택 정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들어놨으니까 됐겠지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집에 사는 사람, 집이 필요한 사람, 집을 비워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과 법령은 무엇인지, 집안 곳곳을 대청소하듯이 쓸고 닦듯이 국민의 주거 민생도 늘 보살피는 그런 국가가 따뜻한 우리 집처럼 살기 좋은 나라겠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온 국민이 행복한 주거 정책이 떠오를 땐 언제나 입법 로그인.